벌써 2학년이라니. 니네가 미적분을 배우다니. 자, 오늘은 우리가 일단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단어의 뜻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열은 무슨 뜻이죠? 수가 나열된 거죠. 어떻게? 규칙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 극한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되겠네. 극한이 무슨 뜻일까? 극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가까워지는 값.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워지는 값을 의미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극한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끝과 가까운 느낌이거든. 끝. 그래서 극한에 도전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극한 알바. 자, 알바의 끝. 약간 이런 느낌이야. 수학에서는 가까워지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왜 끝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는지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수열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수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첫 번째 항이 누구고, 두 번째 항이 누구고, 세 번째 항이 누구고 이렇게 몇 표현을 했을 거야. 쭉 표현하다 보면은 저기 몇 번째가 보이냐면 n번째가 보이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 일반항이라고 했어. 일반항. 기억나요? 그래서 n자리에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3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오고, 100 넣으면 100번째 항 나오고. 그럼 수열에서의 그 끝은 도대체 누굴까? 다시 말하면 이 수를 계속 나열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100번째, 1000번째, 억번째 계속 나열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 뒤에 있는 숫자는 과연 누군지를 찾고 싶어 하는 거야.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걔는 몇 번째 항이라고 불러야 될까?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무한대의 개념이 나와요. 무한대.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팔자를 눕혀놔. 무한대 뜻이 뭐냐면 커지고 있는 상태야. 얘를 우린 무한대라고 부를 거야. 왜 커지고 있는 상태냐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값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숫자, 뭐 정수로 볼게요. 상상할 수 있는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 있지. 거기에 1을 더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1을 더했으니까 그 다음 수를 상상했잖아? 그럼 그거에 또 1을 더하고 1을 더하고 해서 계속 크게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커지고 있는 상태의 개념이 돼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무한대라는 값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자? 수열을 쭉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몇 번째에 있는 거? 무한대에 있는 거. 걔가 누구랑 가까운지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럼 그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명확하게 구할 수 없어. 누구야? 라고 말은 못해. 왜? 그거 다음에 있는 숫자를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극한을 구할 땐 뭘 찾는다? 가까워지는 값을 찾는 거야. 정확하게 몇이야? 라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 숫자가 변하는 걸 봤더니 얘는 점점 누구랑 가까워지더라고. 그럼 그 가까워지는 값이 누군데? 걔를 말하자는 겁니다. 이게 극한의 개념. 수열의 극한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열이 있는데 얘가 리미트, 정확하게 또 써줘야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리미트라는 말이 뭐냐면 극한이라는 개념이야. n이 화살표죠? n이 어떻게 되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요 n이. 그래서 일반항을 쓰고 몇 번째 항, 무한 번째 항이 도대체 누구랑 가깝니? 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때 우리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수렴과 발산. 자, 수렴과 발산의 말뜻 좀 생각을 해볼게요. 수렴이 뭐냐면 의견을 수렴한다는 표현을 쓰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점심에 뭐 먹을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 막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의견을 뭐해? 수렴해서 시키죠. B세트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럼 수렴. 모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값이 한 점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 수열의 극한을 쭉 나열해봤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쭉 나열해봤는데 이 값들이 어떠한 값이랑 가까워지더라고.
그때 우린 뭐라고 하는데? 그 값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발산, 정발산이죠? 일산은 정발산, 수열, 아니야, 이거 아니야? 1학년 애들이 나 되게 싫어하나 봐. 너무 썰렁한 거 얘기하니까. 한 명이랑만 친해져. 한 명이 없어 보여요. 앞만 봐도 안 보여. 친해질 애가. 다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개그 치면 다 정색해. 자, 발산은 뭐냐? 수렴의 반대 개념이에요. 발산, 퍼져나간다는 뜻이죠. 그 이야기는 어떠한 숫자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퍼져나가서 나도 몰라 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발산. 수렴한다, 발산한다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산도 역시 마찬가지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진동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열이 있습니다. 자, AN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이때 이 수열의 극한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누구랑 가까워집니까?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1을 넣으면 1,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뭐 1000 넣으면 10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아? 계속 뒤로 보내볼게. 무한대와 가까운 수를 한번 넣어볼게. 이 값은 뭐랑 가까워질까요?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죠? 얘는 누구랑 가까워질까? 0이랑 가까워지겠지. 그럼 이때 얘를 뭐라고 그래?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때 이 0은 다음 수열의 극한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 값을 구하세요. 수렴하는 그 값을 찾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가까워지는 값을 찾아줘.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3N이야. 이때 이 수열의 극한값 무한대가 됐을 때 이 수열은 누구랑 가까워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1 넣으면 3이죠. 2 대입하면 6이고요. 3 대입하면 9네요. 뭐 100 대입하면 300일 거야. 그치? 자, 계속 n자리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볼게. 어떤 수? 무한대와 가까운 수를 한번 넣어볼게. 값은 어떻게 될까? 성배야. 겁나 커지고 있죠, 계속. 겁나 커지고 있지. 맞아? 겁나 커지지. 1억 넣으면 3억이고 1000조 넣으면 3000조고. 맞아요? 계속 커지고 있지. 그럼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야? 몰라. 그냥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럼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 없단 말이야. 특정 값이랑 가까워지고 있지 않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해? 발산한다고 해. 그때 계속 커지고 있지? 무한대로 발산한다. 정확하게 표현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수열이 있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n 이렇게 볼게요.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마이너스 2, 3 넣으면 마이너스 3, 뭐 100 넣으면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이 수열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이 n자리에다가 무한대와 가까운 수를 한번 넣어볼게. 누구랑 가까워질까요? 계속 작아지고 있죠? 맞아? 겁나게 작아지고 있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수열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볼게요. 자, 1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1,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일, 4 넣으면 1. 1하고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이때 이 수열 무한대로 보내볼게. 누구랑 가까운 수 나올 것 같니? 1 아니면 마일 둘 중에 하나야. 맞아?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나도 몰라. 그럼 계속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지. 맞니? 그럼 뭐라고 말할까? 그때 선택은 진동이 되는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땐 진동 발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수열 극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끝. 정리하세요.
자, 수열 AN에서 이 N값이 한없이 커질 때, 다시 말하면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수열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 이때 우리는 이 수열이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표현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 이렇게 읽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 됐죠?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열의 극한보다는 함수 극한에서 좀 더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자, 이때 무한대는요,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커지는 상태야.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숫자를 대하듯이 우리가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숫자를 대하듯이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 자, 다음입니다.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은 누구랑 가까워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1을 넣으면 2, 2 넣으면 2분의 3, 3 넣으면 3분의 4, n 넣으면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1 넣었을 때 그래프, 2 넣었을 때 값, 3 넣었을 때 값 한번 찍어보자고. 쭉 찍어봤어. 자, 무한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누구랑 가까워질까? 1이랑 가까워지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 친구의 극한값을 뭐라고 말하면 돼? 1이라고 말하시면 돼. 자, 여기서 재밌는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까워지는 선을 얘기했죠. 이걸 우리가 분수함수에서 배웠어.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근접해지는 선.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열의 극한을 분수함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걸 한번 보여준 거야. 점근선의 개념을 갖고 한번 쓱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수열의 발산으로 갑니다. 수렴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발산하는 거야. 발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 수열의 값이 계속 커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 두 번째,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건 뭐야? 수열의 값이 계속 작아질 때, 겁나 작아질 때.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진동.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닌데 가까워지는 값은 없어. 이거죠? 진동.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1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 수렴하는 값을 써봐. 극한값을 구해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n분의 1이죠? 1 넣으면 1,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자, 어떤 규칙을 갖고 숫자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 분모가 1씩 커지고 있지. 그럼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겁나게 큰 수가 될 거야. 그거 분의 1이죠. 얘는 누구랑 가까운 숫자? 0이랑 가까운 숫자. 이거에 대한 예는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분자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빵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를 반으로 나눴어. 하나 먹어 2분의 1이죠? 4개로 나눴어. 하나 먹어 4분의 1이죠? 8개로 나눠서 하나 먹어 8분의 1입니다. 얘를 몇 개로 나누냐면 분모만큼 나누는 거죠? 그럼 분모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무한대로 쪼개서 하나 준 거지. 배부르겠니, 성배야? 그거 먹으면 배부르겠어? 아니죠. 먹은 것 같지 않겠지? 0이랑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너 빵 먹었잖아, 새끼야. 아이씨, 뭐 요만큼 코딱지만큼 주고서 무슨 이렇게 된 거죠. 0이랑 가까운 숫자가 되겠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1 넣어보면 몇이에요? 5. 2 넣으면 3. 3 넣으면 1. 4 넣으면 마이너스 1. 5 넣으면 마이너스 3. 됐어요? 자, 숫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작아지고 있지.
그럼 저기 무한번째에 있는 항은 어떻게 될까? 겁나게 작은 수겠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됐어요? 얘를 그냥 발산한다 라고 말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발산한다. 1번은 0이라고 써야 돼요. 수렴하는 그 값을 말해줘야 돼. 발산하는 경우는 그냥 발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입니다. 마찬가지 1 한번 넣어볼게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4 넣으면 2, 5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그래프를 그리고서 한번 직접 볼 거야. 1, 2번은 그래프 안 그렸습니다. 참고로. 자, 2번을 보시면 봐봐. n자리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이 값들을 한번 추적해 볼게. 1 넣으면 몇 나오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요점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자, 2 넣으면 몇 나와? 1 나오지? 1, 한 요점으로 보겠습니다. 1 플러스 1. 그 다음 3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요점 되겠죠. 됐어? 4 대입하면 2 나오니까 얘보다 더 크겠지. 요점 되겠죠. 그럼 봐봐. 1 넣었을 때 얘야. 2 넣으면 요렇게 돼. 3 넣으면 요렇게 돼. 4 넣으면 요로 가는 거지. 5 넣으면 더 밑으로 가겠죠. 이렇게. 6 넣으면 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아? 무한대로 가볼게. 어떻게 될까? 플러스도 아니고 겁나 큰 것도 아니고 겁나 작은 것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그럼 뭐라고 불러? 진동 발산. 이렇게 부른다고. 되겠나요? 자, 우리는 극한의 해소에, 수열의 극한의 해소에 대한 성질을 먼저 좀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이 알파에 수렴할 때,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이 베타에 수렴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는 성질을 이야기할 거야.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누구랑 가까워졌어? 알파랑 가까워졌어. bn은 베타랑 가까워졌지. 그럼 둘이 더한 값은 몇이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그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에서 성질이 성립합니다. 차에서도 성질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이 친구의 극한값은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을 곱한 결과랑 똑같이 나와. 알파 곱하기 베타로 표현이 돼요. 곱에서도 성질이 성립합니다. 세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으로 나눌까? 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 얘를 베타분의 알파. 주의하셔야 되는 거. 베타는 0이 아니고요. bn도 0이 안 나올 때만을 봅니다. 몫에서도 성질이 성립합니다. 마지막 실수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 곱하기 an은 k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k 알파라고 표현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질이 5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야 될 거야. 가까워지는 그 값을, 극한값을 구해야 될 거야. 그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되느냐?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요거는 네모박스 하나 쓰세요. 빈 공간에다가.
극한값 계산의 기본. 이라고 부릅니다. 극한값의 계산의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0이다. 왜?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이건 0이랑 가까워질 거야. 그럼 얘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k 얘도 0이다. 물론 k는 상수.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극한값 연산은 이거밖에 없어요. 너네는 이거밖에 못해. 남은 거는 잘 모릅니다. 나머지는 다 몰라.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연산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구나 이렇게 언급을 할 거고, 얘는 전부 다 뭐가 된다? 0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연산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 자,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분의 3이 있습니다. 이게 몇일까요? 누구에 수렴할까? 숫자를 하나씩 넣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게 귀찮단 말이야. 그럼 봐봐. n이 무한대로 가지. 그럼 분모 보세요. 몇이에요? 2n 플러스 3지. n이 무한대랑 가까워지니까 얘는 뭐가 될까? 겁나게 커지겠죠. 무한대가 되겠지. 그거 분의 상수죠. 몇이야? 0.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5n 플러스 1. 얘는 몇일까요? 또 봐봐. n이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야? 무한대랑 가까워지는 거야. 그지? 그 분모는 3이지. 분자는 겁나게 커지지. 3분의 겁나게 큰 수죠. 이건 뭘까? 양의 무한대. 발산이야. 됐어? 얘는 발산이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2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1. 얘는 뭐랑 가까워질까? 자, 봐봐. n이 무한대로 가지. 분모는 누구랑 가까워져? 분모는 어떻게 돼? 무한대가 되지. 분자는 뭐가 돼? 무한대가 되지. 잠깐만.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지.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거야. 얘를 보면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모양이니까 약분해서 1인가 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무한대는 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약분되거나 곱해지거나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는 절대 연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갖고 오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를 갖고 오는 거야. 계산의 기본을 갖고 오는 거야. 봐봐. n분의 1이면 전부 다 0이었지. 뭐 n분의 k도 0이었죠. 우리가 아는 건 요거란 말이야. 0이랑 가까워질 때 모양. 분수 형태지. 분수 형태지. 그럼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도 이 결과는 변하지 않지. 같은 수를 나눠도 마찬가지죠.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n을 나눠버립니다. 전부 다. 다시 쓰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n분의 1 3 빼기 n분의 1 이 값을 구하라는 거야. 성배야, n분의 1은 뭐가 돼? 얘도 그럼 누구 남어? 답입니다. 2분의 3이 되겠구나. 얘는 2분의 3에 수렴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극한값을 줬는데 이 수열이 분수 형태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와 있어. 그럼 뭐 하자? 분모 분자의 적당한 값을 나눠서 극한값 계산의 기본을 이용하자 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게 극한값 계산의 출발. 자, 그러면 뒤로 한번 가볼게요. 22페이지 가시면 체크 있어요. 체크. 자, A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 누구에 수렴한대? 마삼에 수렴한대. 마삼이랑 가까워진대. 마찬가지 BN의 극한값 몇이야? 2야. 그럼 2랑 가까워진대. 이 얘기야. 그럼 문제도 물어봤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A는 뭐랑 가까워질까? 3이랑 가까워지겠지. 3 더하기 3이네요. 몇이야? 6. 됐죠? 3이라는 숫자에는 n이 없어. 그지? 그럼 그냥 3인 거야. 그 다음 n이 무한대랑 가까워질 겁니다. an 뭐가 된다고? 마3. 둘이 곱하면 마9. bn은 2가 된다며. 둘이 곱하면 8. 계산하면 마1.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질 쓰고 있는 거예요. 성질 2개 쓴 겁니다. 실수배하고 합차. 이거를 쓴 거야 지금. 그 다음 세 번째, 무한대로 가. 그럼 이 AN은 뭐랑 가까워져? 마3이랑 가까워지고 얘는 2랑 가까워지지. 그럼 결론 5 곱하기 마3 곱하기 2죠. 몇이에요? 만 30. 곱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무한대로 갈 때 3BN분의 2AN. BN은 뭐랑 가까워진다고? 2랑 6분의. 얘는요? 마3, 마6. 계산하면 마1이 되겠죠. 됐죠? 여러분들은 성질을 갖고서 지금 푼 겁니다. 자, 2번. 극한값을 구해 볼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서 문제. n분의 3 뭐랑 가까워져요? 0. n제곱분의 1은요? 0. 결론은 0. 정리가 되니? 자,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럼 예서야, 얘 몇일까? 2. 얘는 0이랑 가까워지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유진아, 무한대로 간다. 3번 보세요. 자, 얘 누구랑 가까워질 것 같아? 얘는 누구랑 가까워져요? 네? 양 아니고 0. 0. 0. 얘는 마3이죠? 그럼 0 빼기 마3이니까 얘는 몇이야? 마3이야. 0 빼기 마3. 그럼 얘는 누구야? 1. 마3 곱하기 1이지? 몇이니? 여기가 마3이라며. 여기는 1이라며. 둘이 곱한 거잖아. 그럼 몇이야? 마3. 다시 한번 해볼게, 유진아. 무한대로 가요. 자, 얘 몇이에요? 요거만. 0. 얘는? 그럼 누구 남어? 여기는? 답은요? 2분.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하고 얘기해. 왜 그래? 됐죠? 이런 겁니다. 자, 예제 문제 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일 때 다음 극한값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자, 조사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분모는 뭐야? 무한대가 되지. 무한대가 되죠. 계속 커지잖아. 분자도 뭐가 돼? 무한대가 되지.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적당한 애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나눠보자는 거야. 그게 누굴까?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분모와 분자의 사이즈를 비교해요. 여기서 사이즈란 차수의 크기. 차수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분자가 차수가 더 크고 분모가 차수가 더 작으면 얘는 발산이야. 분자의 차수가 더 작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얘는 영수령. 그 다음 같으면 이게 세 번째입니다. same이면 최고차 계수 분의 최고차 계수가 돼요. 분모의 최고차 계수분의 분자 최고차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정리가 되시면 또 다른 거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일의 극한을 연산하면서 맞닥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때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형태를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참고로 우리는 부정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형. 이 두 개를? 네. 이 두 개를 부정형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못 정했다 이거야. 무한대고 무한대고 막 이러니까 나도 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저기 해운대 가서, 저기 부산 해운대 가면은 어딘지 알죠? 해수욕장. 바닷가는 씨,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다 씨. 자, 해수욕장 해운대 가서 거기 모래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성비야, 모래알이 몇 개 정도 있겠니? 무한개? 무한개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만큼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서 내가 한 컵을 퍼왔어. 그럼 문제입니다. 해운대에 있는 모래알 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져왔으니까 줄었겠죠. 티는 안 나지. 그럼 줄어든 게 티가 나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어머야, 해운대 모래가 줄어들었어. 뭐 이래? 아니지. 그럼 이번에 조금 바꿔서 해운대 앞에 가서 모래를 한 1톤 트럭 정도에다가 가득 담아서 올게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해운대 모래가 무한대만큼 많이 있었어. 근데 1톤 트럭 너네 뭔지 알아요? 1톤 트럭 뭔지 아세요? 파란색깔? 왜 이거 있잖아. 이렇게 바퀴 이렇게 있고 용다리차? 이렇게. 그렇지, 용다리차. 이거 이게 1톤 트럭이죠. 창문 이렇게 있고요, 백미러 이렇게 있고요, 문짝이죠. 달고 싶지 않아요? 됐죠? 여기에다가 모래를 이만큼 담아갖고 올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이 차에 실린 모래 몇 개나 있을까? 이것도 겁나 많겠지. 그지? 셀 수 없을 거 아니야. 모래알 개수는 무한대만큼 있을 거야. 그럼 질문합니다. 해운대에서 내가 이만큼 모래알을 갖고 왔어. 그럼 해운대에 있는 모래가 다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없어진 게 티가 날까? 안 나겠지. 저 정도쯤은 안 난단 말이야. 맞아?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을 때 이 값이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생겨. 지금처럼. 그냥 0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한대가 있고 무한대가 있는데 둘이 뺐어. 그럼 뭐야? 0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해운대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한 트럭 정도를 싣고 와도 값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못 정하겠는데. 그래서 부정형이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나눴어? 약분해서 1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못 정하겠네. 그래서 부정형인 거야. 못 정해서 부정입니다. 이 네거티브의 부정이 아니고요. 네거티브 스프링 알죠? NE 됐어요. 네, 다 아니까. 그럼 문제, 얘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얘는 별거 없어요. 극한에서의 기본 계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근데 그게 잘 안 먹힐 때가 있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무리식으로 표현됐을 때. 그때는 유리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뀝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법을 이용해서 푸시면 돼. 끝. 나머지 다른 경우들은 우리가 직접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식으로 표현된 건 우리가 유리화한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대소는 속도예요. 증가되는 속도. 이렇게 되는 경우. 작은 거에서 큰 값을 빼게 되는 경우. 속도입니다. 그리고 쌤. 같은 증가 속도에서 같은 증가 속도를 빼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얘는 1번으로 푸는 거야. 얘는 1번과 같은 애들이 바로 이런 예가 됩니다. 같은 크기 빼기 같은 크기.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다. 어떻게 될까? 발산으로 보시면 돼요. 발산. 그럼 요것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가볼게요. 무한대로 가죠. 그럼 분모가 뭐가 되는지 봐. 무한대지. 분자도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자, 분모는 몇 차? 3차. 분자는? 분모가 더 크지? 분모가 더 빨리 증가하지? 그럼 뭐랑 가까워져? 0. 분모가 더 크잖아. 무한대분의 상수 개념이죠. 됐죠? 2번. 무한대로 가지. 분모는 몇 차? 2차. 분자는 몇 차? 이번에 분자가 더 크게 증가하지? 어떻게 될까? 발산. 여기서 부호를 보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냥 발산 이렇게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세 번째. 자, 무한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리고 루트로 나와 있고 무리식으로 표현됐을 때는 유리화를 해라 라고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걔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형태일 때야. 여긴 보세요. 얘 무한대죠. 얘도 무한대지. 둘이 더했지. 그럼 무한대겠지. 분모는. 분자도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맞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유리화를 하지 않아요. 분모의 최고차와 분자의 최고차만 비교해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 봐. 분모 볼게. 최고차 몇 차? 루트 안에 2차가 있지. 루트 밖으로 나오면 몇 차야? 1차야. 분자는 1차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분모와 분자의 같은 값을 한번 나눠볼게. 누구를 나눌 거냐면 n을 나눌 겁니다. 그럼 분모에도 n을 나눌 건데 루트 안에선 뭐가 돼? n제곱이 되겠지? 루트 안에선 n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돼요, 성배야? 그럼 정리하면 루트 1 플러스 n분의 1 루트 4 빼기 n분의 2 분의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돼요? 몇이에요? 0. 몇이에요? 0. 루트 1은 1. 루트 4는 2.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야. 유리화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 4번이죠. 이번엔 수열에서 나온 문제. 짜자잔. 분자 보세요. 1부터 누구까지? n까지 더했네. 1부터 n까지 합 2분의 n 플러스 1. 얘를 n제곱으로 나눈 거죠. 요거지? 그러면 번분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이네요. 자,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 2차. 최고차 개수분의 최고차 개수. 몇이에요? 2분의 1. 선배 보고 있니? 자, 3번 볼게요. 이번에 극한값을 조사할 겁니다. 자, n이 어디로 가는지 보자.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지. 그럼 여기서 봐야 돼. 잠깐만. 얘 봐봐. 이거 뭐가 돼? 루트 안에 있는 얘 봐봐. 이거 뭐가 돼? 무한대가 되죠. 뺐지.
n은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거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 한다? 유리화합니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거는 유리화해서 정리할 거야.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 볼게. 유리화하면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죠? 가운데 부호 반대인 친구를. 맞아? 그럼 분자 어떻게 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3n. 됐죠?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n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다시 봐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뭘 보면 돼? 분모의 최고차와 분자의 최고차를 비교해 보면 돼. 자, 분모 최고차 몇 차? 1차. 왜? 루트 안의 제곱은 1차잖아. 분자도 1차. 그럼 뭐만 보자? 개수분의 개수만 보자. 최고차 개수. 분모는 몇이에요? 2분의 분자는 3이 되겠죠. 모르겠어? 그럼 다 나눌게. n으로 나눌게. 루트 안에서는 n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n분의 3이니까 0. 1 남네. 1 남네. 더했네. 2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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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자, 2번 볼게요. n이 마찬가지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볼게요.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 무한대죠? 뺐지? 얘 뭐야? 무한대잖아.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유리화한다 이거야. 근데 분자 봐봐. 얘도 무한대지. 뺐지? 무한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그럼 얘도 뭐한다? 유리화한다 이거야. 그럼 분모도 유리화하고 분자도 유리화해야 돼. 그렇지 않아? 자, 보세요. 조금 확대해서 씁니다. 분모를 유리화하려면 n 더하기 루트 n 제곱 빼기 2를 곱해야 돼. 분모 분자에. 그 다음 분자를 유리화하려면 n 플러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 분모 분자에. 맞아? 그럼 분모에는 n 플러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1 곱한 게 있어야 되고 분자에도 n 플러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2 곱한 게 있어야 된다고. 분모에만 곱하는 게 아니잖아. 분자 분모 다 곱하잖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하자는 거야. 자, 얘네 둘이 먼저 정리할게요. 제곱 빼기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이죠. 맞아? 그럼 몇이야? 앞에 거 제곱하면 n제곱입니다. 뺄 거예요. 이거의 제곱값을 n제곱 빼기 2를. 그럼 몇이에요? 2죠? 그럼 쓰면 이렇게 된다. 2 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만 남은 거지? 얘는 2고 얘가. 됐지? 얘 써야 돼. 이걸 안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유리화하는 과정이니까. 마찬가지. 분자도 볼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그럼 몇이겠어? 1이죠? 그럼 뒤에는 얘 써야 되겠네. 파란에. n 플러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2.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보자. n이 무한대로 간다며. 그럼 무슨 모양이 되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 최고차를 이용해서 풀자고. 분모의 최고차와 분자의 최고차. 분모 몇 차? 1차. 분자는 1차. 그럼 뭐만 보면 돼? 개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자, 여기 앞에 1, 여기 앞에 1 더하면 2 곱하면 4. 개수 1, 개수 1 더하면 2. 정답은요? 2분의 1. 바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같은 애를 나누면 돼. n을 나누시면 돼. 루트 안에선 n제곱이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돼. n을 나누면 돼. 루트 안에선 n제곱이 된다는 걸 주의해 주시면 돼. 그럼 0이 되고 0이 되고 1,
1 더해서 2. 2 곱하면 4. 1 더해서 2. 1 곱하면 계속 2. 됐죠?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 값을 부여해보자. 자, 루트 있니? 없지. 그럼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는 거는 힘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부터 해석이야. 봐봐. 커지는 속도를 보는 거야. 5는 어차피 그냥 5니까 냅두고 4n 보이세요? n제곱 보이세요? 자, n제곱이 더 빨리 커지겠니? n이 더 빨리 커지겠니? 제곱이 더 빨리 커지겠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지. 뒤에 게 더 크죠? 그럼 뭐가 되겠어? 더 많이 빼는 거지. 뭐가 될까?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 됐어요? 더 많이 뺐잖아. 겁나게 큰 수를 뺐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연산을 해볼 수는 있어. 어떻게 하냐면 기본 계산을 이용해서. 봐봐. 여기에서 n제곱을 최고차를 앞으로 딱 빼내. 그럼 누구 남냐면 n제곱분의 5가 남죠. 플러스 n분의 4가 남죠. 빼기 1이 된다고. 맞아? 전개하면 다시 얘가 돼. 리미트 n 무한대로 가죠. 얘 몇이야? 0. 얘 몇이야? 그럼 마이너스 1하고 n제곱을 곱했지. 뭐가 나오겠니? 마이너스 무한대. 음수 달고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 다음 예제 4번입니다. 극한에서의 변형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수열 AN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3분의 2AN 플러스 5는 3에 수렴한데 이때 AN의 극한값을 구해라. 자, 얘를 여러분들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 첫 번째, 그냥 풀 때. 그냥 풀 때의 기준은 객관식일 때. 두 번째, 서술형일 때. 푸는 법이 좀 다릅니다. 서술형일 때 푸는 방법이 정석 표현이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3분의 2an 더하기 5가 3이라는 이 정보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이 전체를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수열로 표현을 할래. 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봐. an 더하기 3분의 2an 더하기 5를 bn이라는 수열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 그럼 얘는 이렇게 정리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몇이다? 3이다. 맞아요? 우리는 문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야. 그럼 봐봐. 자, 요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일로 넘어간다. 곱한다. 그럼 이렇게 되지. 2an 더하기 5는 an 곱하기 bn 더하기 3bn이라고 쓸 수 있어. 맞니? 자, 얘네 둘이 위치를 바꾸면 2an 빼기 an 곱하기 bn은 3bn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어. an을 묶으면 2 빼기 bn, 얘는 3bn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맞니? 그럼 an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2 빼기 bn분의 3bn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대신에 얘를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2 빼기 bn 분의 3bn 마이너스 5. 맞니? bn은 뭐가 된다고? bn의 극한값 3이라며. 그지? 그럼 얘가 몇인 거야? 3인 거지. 얘도 몇인 거야? 3인 거지. 3 넣으면 되겠죠. 2 빼기 1은요? 2 빼기 3은요? 마이너스 1분의 9 빼기 5, 4. 정답은요? 마이너스 4. 이건 서술형 표현. 됐어요?
자, 2번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이 1이 된대. 1에 수렴한대. 됐죠?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 an 값을 구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울게요. 지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자고. 또 마찬가지.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거야. n 곱하기 an을 새로운 수열 bn이라는 수열로 놓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bn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 정보를 갖고 가자는 거야. 그럼 문제. 요 식을 정리하면 an은 어떻게 쓸 수 있어? n분의 b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얘를 여기다 대입하자고.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 곱하기 n분의 bn은요. 전개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n 빼기 bn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봐. n이 무한대로 가잖아. 얘 무한대분의 1이래매. 맞아? bn 극한값 1이래매. 무한대분의 1이지. 몇이야? 0. 얘는 몇이야? 그럼 결론. 누구 남어? 마이너스. 그게 답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꼭 아까와 같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수열이 3개가 있을 때를 기본으로 얘기할 건데, 자, 봐봐.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고, CN이라는 수열이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AN은 n분의 1이라는 수열이야. BN은 n분의 3이라는 수열입니다. CN은 n분의 10이라는 수열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봐봐. AN, BN, CN 누가 제일 클까? AN, BN, CN 세 수열 중에 가장 큰 값은 누굴까요? 자, 1 넣어보세요. 1 넣어보세요. 몇이에요? 얘는 1, 3, 10이죠. 얘가 제일 크지? 중간, 제일 작아. 2 넣어봐. 얘가 제일 크지? 중간, 제일 작아. 맞아? 100을 넣어봐. 제일 작고 제일 크고 중간이지. 맞니? 네. 그럼 n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넣든 간에 항상 누가 제일 커? CN이 제일 크지. 그 다음 AN이 제일 작지. 그럼 대소를 한번 표현해 볼래? 라고 하면 CN이 BN보다 크고 BN은 AN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맞니? 이때 볼 거야.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값, 얘네들의 대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를 보자는 거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큰 놈이었으니까 c가 더 큰 게 맞아. a는 제일 작을 거야. 무한대로 가도. 맞아? 근데 여기 하나 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배 점수가 너무 민감하구나. 오늘 수영을 보고 와서. 자, 우리 라경이 점수가 이번에 한 50 정도 됐다고 보자. 예를 들면 더 잘하지만, 그리고 예지는 한 30점 정도 됐다고 보자. 더 잘하지만 예를 들면, 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지 점수가 높아요? 라경이 점수가 높아요? 라경이 점수가 더 높지. 맞아? 근데 둘 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매 시험 볼 때마다 라경이는 5점씩 증가하고 예지는 3점씩 증가하는 거야. 시험을 한번 봤어. 누가 더 점수가 커? 라경이가 더 크죠? 맞아? 한 번 또 봤어. 라경이가 계속 크겠지. 왜? 라경이는 애초에 점수도 높았고 점수가 증가하는 속도도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험을 무한대 봐볼게. 그럼 누구 점수가 제일 누구 점수가 더 클까? 라경이 점수가 더 크겠죠. 맞아? 아니죠. 같은 점수가 됩니다. 왜? 시험은 100점이 만점이니까. 됐어?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생각하라는 거야.
아, 원래 큰 놈이었으면 극한값도 큰 거야. 근데 같을 수도 있다고, 지금처럼. 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샌드위치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샌드위치 전제 조건 AN, BN, CN 다음과 같은 대소가 성립이 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값이 서로 같잖아. 그럼 제일 작은 놈, 제일 큰 놈이 같잖아. 그럼 중간에 끼인 놈은 뭘 것 같아? 같은 값이 되는 거야. 이 두 값이 알파로 동일하면 중간에 끼인 놈의 극한값도 마찬가지 알파가 되는 거야. 아까 예로는 2명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를 3명으로 예를 바꿔서 보시면 샌드위치가 정리가 돼.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돼. 자, 좌표평면에 이거 3명의 수열값을 한번 써볼게. 자, CN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AN이 가장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중간에 BN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됐어요? CN이 가장 커. 그 다음 AN이 제일 작어. BN이 중간에 있지? 근데 문제는 얘가 무한대가 돼서 이 CN과 AN이 똑같이 둘 다 0으로 가버린다면 중간에 끼어있는 B는 어쩔 수 없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샌드위치처럼 찡겨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거야. 이름 잘 지었어요. 연상 바로 되죠? 샌드위치 정리. 됐죠? 일부러 예를 들어준 것들도 AN과 CN의 극한값이 둘 다 0으로 같을 때 그럼 중간에 있는 BN도 극한값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저거를 그린 겁니다. 됐죠? 이게 샌드위치.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 봤어요. 그래서 빨리 문제를 풀고 마무리 치겠습니다. 3문제 남았네요. 5번입니다. 자,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할 때 요거 구할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 이거의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n제곱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할 거야. 문제 봐봐. 여기 an 보이지? 우리는 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n제곱으로 나눈 값의 극한값이 궁금하지? 그럼 뭐하냐? n제곱으로 다 나눠. n제곱으로 다 나눠버려. n제곱으로 다 나눠버려. 그 다음 쓸게요.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3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4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이유는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자연수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자, 문제. 얘 극한값이 궁금하지? 그럼 뭐야? 앞뒤에 있는 얘네를 한번 보자고. 성배야, 얘 극한값 몇이니? 분모가 무한대가 되지. 분자도 무한대가 되지. 분자 몇 차? 분모 몇 차? 분자도? 그럼 누구만 보면 돼? 개수분의 개수만 보면 되죠. 몇이에요? 2. 유진아? 극한값 몇이니?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2차, 2차. 누구만 보면 돼? 2차 앞에 개수 분의 2차 앞에 개수. 1분의 2죠? 몇이에요? 2. 아, 잘 안 들려, 목소리가. 그럼 라경아, 얘 극한값이 2야. 얘도 극한값이 2야. 중간에 끼어있는 얘 극한값 뭐겠니? 2. 그럼 답은 몇이에요? 2입니다. 그래서 괜찮니? 그럼 다음 거 질문해 볼게요. 6번입니다. 자, 별표 쳐두세요.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는 문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그냥 쫄아서 못 푸는 문제. 자, 앞에서 얘기했던 성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5가지 성질이 성립해요. 합차, 곱목, 실수배. 다 같이 해볼까요? 합차, 곱목, 실수배. 좀 해라잉. 됐어? 전제 조건, 수렴할 때는 돼. 네 멋대로 하세요. 수렴 안 하면 나도 몰라. 그지?
자, 기억 볼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의 an의 극한값이 알파, b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알파야. 수렴할 때죠. 그럼 요거를 만족하면 an의 제곱의 극한값 몇일까요? 얘는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an이잖아. an 수렴한다며. 맞아?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 끊어서 써도 상관없지. 곱이잖아, 곱. 얘 뭐야? 알파. 얘 뭐예요? 알파지. 곱하면 몇이니? 알파 제곱. 맞아? 얘도 마찬가지지. 얘 몇일까? 알파 제곱. 그럼 같은 값이야? 맞네. 참.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두 번째. AN, BN이 모두 뭐하면? 발산하면. 맞아요? 곱한 것도 발산한다.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둘 다 발산하면 곱한 것도 발산한대. 맞을까 틀릴까? 결론? 나도 몰라. 왜? 발산할 땐 나도 모르거든.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항상 모든 답지는 뭘 얘기하냐면 반대되는 예를 들어줘, 너네한테. 왜 예를 들어주냐? 학원에 와서 선생님 보고 야, 발산할 땐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책에서는 나도 모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안 되는 예를 들어줄 거야. 그거 우린 발레라고 부르죠. 결론은 이겁니다. 두 수열이 발산해? 그때 곱한 거는 나도 몰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명제죠. 명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수렴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줬을 거야, 문제가. 나도 모른다. 수렴할 땐데 나도 몰라. 수렴 안 하면. 디귿.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cn, bn 다음과 같이 대소가 비교될 때 그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bn-an이 0에 수렴한대요. 그러면 cn은 0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어떻게 알아? 앞에 건 0이지만 뒤에 건 0이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봐봐. bn이 제일 큰 애지. an이 작은 애지. 둘이 뺐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둘이 뺐는데 극한값이 0이라는 얘기는 둘이 같은 값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수렴한다고 했어? 수렴한다고 했어? 수렴했으면 맞아. 근데 수렴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맞아 틀려? 나도 몰라. 틀렸어. 수렴한다고 하면 맞아요. 수렴한다고 하면 맞지. 근데 그 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몰라. 그래서 또 답지는 뭐라고 해? 안 되는 예를 찾아서 너네한테 얘기한다고. 잘못 공부한 애들이 이 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 노력하지 마. 우리가 아는 팩트는 딱 하나야. 수렴할 때는 합차, 곱목, 실수배 다 돼. 그게 아니면 나도 몰라.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못하러 찾아, 힘들게. 틀렸는데요?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마지막입니다.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이 있습니다. X축, Y축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A, B 위를 움직이는 점 PN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이때 자, 문제. 넓이 됐죠? 자, OAP의 넓이 OAP 여기네요. 여기 넓이 구해보자. 넓이 구하려면 뭐 필요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밑변을 여기로 볼게요. 그럼 A좌표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몇이야?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3,0. X 절편이잖아.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 3이네? 그럼 3 곱하기 YN. 여기가 높이니까, 그죠? 이 PN의 Y좌표가 높이니까. 됐어? 곱하기 2분의 1. 이게 누구야? R이죠. 그 다음 S는 여기네요. 맞아? 네.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서 얘기하면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여기 B좌표 나와야 되겠다. 몇이니? 0,6. 그럼 여기 길이 6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X좌표만 하면 되죠.
지금 오른쪽으로 간 양이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정리하자. r 대 s는 2분의 3yn 요거 대 3xn 얘는 2n 대 n 플러스 1이에요. 됐죠? 비례식 그대로 넣은 거야.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그러면 6n 곱하기 xn은 둘이 곱한 값 2분의 3n 플러스 6yn이랑 같은 거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한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래? yn분의 xn을 구하래. 그럼 양변의 yn을 똑같이 나눠줄게요. 그 다음 6n도 나눠줄게요.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좌변은 얘만 남죠? yn분의 xn은요. 우변 yn 없어지고 6n 나눴으니까 12n분의 3n 플러스 6이 될 거야. 이거에 뭘 찾아라? 극한값. n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 개수분의 최고차 개수. 4분의 1.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20페이지까지 밑에 있는 닮은 꼴 문제들을 풀어오시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